10장 도로와 공유지. 겁쟁이가 대답했다. 그들은 저 험한 곳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했다. 가면 갈수록 더 큰 위험에 부닥치는 법이오. 그래서 우리는 돌아서서 되돌아갈 참이오. 얼마 뒤에 헤이즐은 벅손을 깨웠다. 그러고는 땅을 파서 얕은 잠자리를 만들고 거기서 잤다. 토끼들은 그날 내내 교대로 불침번을 섰다. 토끼는 문명화된 인간이 잃어버린 감지 능력 같은 것으로 시간의 흐름을 가늠한다. 시계도 책도 없는 동물들은 자연의 온갖 양태를 민감하게 느낌으로써 시간이나 날씨를 알아낸다. 동물들의 놀라운 이주 여행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방향을 알아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흙의 온도와 습도, 햇빛의 각도, 위풍에 흔들리는 콩줄기의 방향, 땅 위로 흐르는 대기의 방향과 세기의 변화, 불침번을 서는 토끼는 이 모든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해가 저물 무렵 헤이즐은 잠에서 깨어났다. 사방이 조용한 가운데 에이콘이 하얀 부싯돌 사이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냄새를 맡고 있는 것이 보였다. 햇살이 엷어지고 바람이 그쳐서 콩줄기의 흔들림도 멎어 있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 핍킨이 쓰러져 자고 있었다. 누런 줄무늬가 있는 검은 송장벌레가 핍킨의 배에 나 있는 하얀 털 위를 기어가다가 잠시 멈추더니 구부러진 짧은 더듬이를 흔들고는 다시 기어갔다. 헤이즐은 불현듯 불안감에 휩싸였다. 송장벌레는 죽은 동물을 파먹고 거기에 알도 낳기 때문이다. 송장벌레는 뾰족뒤지나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 새 같은 작은 동물의 시체 밑을 파고 알을 깐 다음 흙을 덮는다. 설마 핍킨이 자다가 죽어버린 건 아니겠지? 헤이즐은 벌떡 일어났다. 에이콘이 깜짝 놀라 헤이즐을 돌아보았고 핍킨도 몸을 뒤척이며 눈을 떴다. 송장벌레는 잽싸게 자갈 위로 달아나고 있었다. 헤이즐이 물었다. 발은 좀 어때? 핍킨은 발을 땅에 디뎌보더니 일어섰다. 한결 나아졌어. 이제 너희랑 똑같이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버려두고 가진 않겠지? 헤이즐은 핍킨의 귀 뒤를 코로 비벼댔다. 우리는 누구도 내버려두고 떠나지 않아. 네가 남게 되면 나도 남을 거야. 하지만 흘라우루, 다음부턴 가시 같은 것에 찔리지 않도록 조심해. 긴 여행을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그때 토끼들이 모두 기겁해서 벌떡 일어났다. 가까이에서 총소리가 들판을 울린 것이다. 딱새 한 마리가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며 날아올랐다. 총소리는 상자 속에서 굴러다니는 자갈처럼 물결치듯 메아리쳐 왔다. 강 건너 숲에선 꿩이 날갯짓하며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순간 토끼들은 잊지도 않은 굴을 찾아 본능적으로 콩줄기 사이로 뿔뿔이 흩어졌다. 헤이즐은 밭 가장자리에서 멈칫 섰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다. 벌벌 떨면서 다음 총소리를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다음 순간 규칙적인 인간의 발소리가 땅을 울리며 아침에 토끼들이 지나왔던 들판 꼭대기 너머로 뻗어져 갔다. 그때 실버가 콩줄기를 헤치고 나타났다. 아까 그 까마귀나 잡아갔으면 좋겠다. 그렇지? 헤이즐이 대답했다. 멍청하게 이 밭에서 뛰쳐나간 녀석이나 없었으면 좋겠다. 모두 흩어져 버렸어. 어떻게 찾지? 실버가 말했다. 나도 모르겠어.
아까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금방 모일 거야. 하지만 토끼들이 모두 밭 한가운데 있는 구덩이로 돌아오기까지는 한참 걸렸다. 헤이즐은 동료들을 기다리면서 굴도 없이 낯선 땅을 헤매는 자기들의 처지가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꼈다. 오소리, 개, 까마귀, 사냥꾼을 피한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이 행운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어딘지는 모르지만 파이버가 말한 높은 데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헤이즐은 생각했다. 난 웬만큼 마른 둔덕이면 어디에서든 살 수 있어. 풀이 조금 있고 총을 가진 인간만 없다면 그런 곳을 한시라도 빨리 찾아야 해. 맨 마지막으로 호크빗이 되돌아오자 바로 출발했다. 헤이즐은 밭에서 주의 깊게 바깥을 살핀 뒤 산울타리로 뛰어들어갔다. 멈춰서서 바람 냄새를 맡아보니 저녁 이슬과 산사나무와 소똥 냄새밖에 나지 않아 마음이 놓였다. 헤이즐은 앞장서서 목초지인 바로 옆 들판으로 들어갔다. 여기서부터는 다들 토끼굴이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한가로이 풀을 뜯으면서 나아갔다. 들판을 절반쯤 지났을 때 헤이즐은 저만치 있는 산울타리 뒤쪽에서 흐르두두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흐르두두는 고향의 앵초숲 근처에서 이따금 보았던 농장 트랙터보다는 덜 시끄럽고 크기도 작았다. 흐르두두는 지나가면서 자연광이 아닌 이상한 섬광을 뿜어댔다. 겨울 호랑가시 나무보다 더 화사하고 번쩍거리는 빛이었다. 조금 있으니까 가솔린과 배기가스 냄새가 났다. 헤이즐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코를 벌름거렸다. 어떻게 그토록 빠르고 거침없이 들판을 달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시 돌아올까? 우리보다 더 빨리 달려와서 우릴 붙잡지는 않을까? 헤이즐이 멈춰서서 어떻게 할지 궁리하고 있는데 비극이 다가왔다. 그렇다면 도로가 있다는 얘기야. 저걸 보면 놀랄 녀석들도 있겠다. 헤이즐은 팻말 옆에 있던 오솔길을 떠올리며 물었다. 도로? 그걸 어떻게 알아? 도로가 없으면 흐르두두가 어떻게 저렇게 빨리 달릴 수 있겠어? 게다가 이 냄새 모르겠어? 이젠 공기 중에 미지근한 타르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헤이즐은 조금 부르퉁하게 말했다. 이런 냄새는 처음이니까. 비기기 말했다. 아, 그렇지. 넌 스레아라한테 바칠 양상추를 훔치러 다녀보지 않았겠구나. 그러니 도로가 뭔지 모르는 게 당연하지. 밤에 도로 근처에 얼씬거리지만 않으면 전혀 위험하지 않아. 그러지 않으면 도로도 애일 일이 되겠지만. 헤이즐이 말했다. 아무래도 너한테 한 수 배워야 되겠는데? 너하고 내가 앞장서고 다른 친구들한테는 뒤따라오라고 하자. 두 토끼는 달려가서 살그머니 울타리를 빠져나갔다. 헤이즐은 도로를 보고 기겁을 했다. 순간적으로 또 다른 강둑을 끼고 유유히 흘러가는 검은 강인 줄 알았다. 그러나 다시 보니 타르 속에 자갈이 박혀있고 거미 한 마리가 기어다니고 있었다. 헤이즐은 타르와 기름 냄새가 섞인 낯설고 강렬한 냄새를 맡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건 자연스럽지가 못해. 이건 뭐지? 어떻게 여기에 생겨난 거지? 비기기 말했다. 인간이 만든 거야. 인간이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흐르두두가 그 위로 달리지. 우리보다 더 빨리. 우리보다 빨리 달리는 건 흐르두두밖에 없어. 그럼 위험하겠네? 흐르두두가 우릴 잡을 수도 있을까?
아니, 아무래도 그 점이 이상해. 우리가 다가와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해. 자, 보여줄게. 비귀기 비탈을 깡충깡충 내려가 도로 가장자리에 웅크리고 있을 때 다른 토끼들도 하나둘씩 울타리에 도착했다. 도로 모퉁이에서 다시 자동차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헤이즐과 실버는 잔뜩 긴장하고 지켜보았다. 자동차는 초록색과 흰색을 번쩍이면서 나타나 비퀵 쪽으로 쌩 달려들었다. 한순간 온 세상이 굉음과 공포에 휩싸였다. 자동차는 사라졌고 울타리 쪽으로 휙 불어닥친 바람에 비퀵의 털이 흩날리고 있었다. 비퀵은 비탈을 뛰어올라 눈이 휘둥그레져 있는 토끼들에게 돌아왔다. 비퀵이 말했다. 봤지? 우리를 해치진 않아. 사실 흐르두드는 살아있는 게 아닌 것 같아. 확실하진 않지만 말이야. 지난번 강가에서처럼 블랙베리는 혼자서 도로에 내려가 있었다. 블랙베리는 헤이즐과 길모퉁이 중간쯤 되는 도로가에 어정쩡하게 서서 도로 한복판으로 코를 돌리고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러다가 흠칫 놀라며 다시 안전한 비탈 쪽으로 황급히 되돌아왔다. 헤이즐이 울었다. 무슨 일이야? 블랙베리가 대답하지 않자 헤이즐과 비퀵은 도로가를 따라 블랙베리 곁으로 깡충깡충 뛰어갔다. 블랙베리는 고양이가 불쾌한 것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듯이 입을 오물거리며 입가를 핥고 있었다. 블랙베리가 나직하게 말했다. 비퀵, 넌 이거 위험하지 않다고 했지? 하지만 이건 분명히 위험해. 도로 한복판에 짓뭉개진 피투성이 갈색 가시와 하얀 털뭉치가 있고 그 언저리에 작고 검은 발과 주둥이가 짜부라져 있었다. 파리가 들끓고 여기저기서 뾰족한 자갈이 살을 뚫고 비죽이 나와 있었다. 블랙베리가 말했다. 요나야. 요나가 무슨 나쁜 짓을 한다는 거야. 딱정벌레나 달팽이를 먹을 뿐이잖아. 게다가 요나를 잡아먹는 동물도 없고. 비극이 말했다. 밤에 나온 게 분명해. 그야 물론이지. 요나는 항상 밤에 사냥하니까. 낮에 보이는 요나는 다 죽은 놈뿐이잖아. 알아. 하지만 내 말을 들어봐. 밤이 되면 흐르드드는 프리스니마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춘다고. 그 빛으로 생물을 유인하지. 그 빛을 받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게 돼. 그러다 보면 후르드드가 다가와 찌푸러뜨려 버려. 아웃라에서는 그렇게 배웠어. 하지만 시험해 볼 생각은 없어. 헤이즐이 말했다. 곧 어두워질 거야. 이젠 그만 가자. 이 도로는 우리한테 좋을 게 없는 것 같아. 도로가 어떤 건지 알았으니까 빨리 떠나고 싶어. 달이 뜰 무렵 토끼들은 뉴타운 교회 묘지를 빠져나갔다. 잔디밭과 길 아래로 작은 시내가 흐르고 있었다. 토끼들은 언덕 하나를 넘어 뉴타운 공유지에 이르렀다. 그곳은 가시 금작화와 자작나무가 무성한 토탄지대로 목초지를 지나온 토끼들에겐 낯설고 위험한 땅으로 보였다. 나무도 풀도 흙도 모든 것이 낯설었다. 앞이 겨우 1미터 정도밖에 보이지 않아 토끼들은 빽빽한 히스 덤불 숲에서 머뭇거렸다. 털이 이슬에 흠뻑 젖었다. 곳곳에 땅이 갈라지거나 움푹 파인 곳에 검은 토탄이 드러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물이 괴어 있고
뾰족한 하얀 돌들이 달빛에 빛나고 있었다. 어떤 돌은 비둘기 머리통만 하고 어떤 돌은 토끼 머리통만 했다. 이런 구덩이가 나타날 때마다 토끼들은 옹기종기 모여서 헤이즐이나 비귀기 구덩이 바깥으로 올라가 길을 찾기를 기다리곤 했다. 억센 히스를 헤치고 나아가다 보면 곳곳에서 딱정벌레, 거미, 작은 도마뱀들이 허둥지둥 내뺐다. 한 번은 벅손이 뱀을 건드렸는데 뱀은 벅손의 앞발 사이를 획 후려치고 빠져나가더니 자작나무 밑동에 난 구멍으로 사라졌다. 이곳은 식물도 낯설기 그지없었다. 갈고리 모양의 꽃이 핀 분홍빛 송이풀, 습지 아스포델, 밤이면 선모로 뒤덮인 이파리를 쩍 벌리고 있는 끈끈이 주걱이 있었다.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는 이곳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다. 토끼들의 걸음은 점점 처졌고 토탕 구덩이에서 미적거리는 시간도 길어졌다. 히스 덤불숲에선 아무 소리도 안 났지만 바람이 탁 트인 공유지를 지나오며 먼 곳의 소리까지 실어왔다. 수탉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개가 컹컹 짖으며 달리자 주인이 야단치는 소리도 들렸다. 작은 올빼미가 빽빽 하고 울자 들쥐나 뾰족 뒤지 같은 것이 찍찍거리고 울었다. 어떤 소리든 위험하게만 느껴졌다. 그날 밤 늦게 달이 질 무렵 헤이즐은 일행과 함께 토탕 구덩이에 웅크린 채 위쪽을 올려다보았다. 구덩이 바깥으로 올라가서 전방을 살펴볼까 하고 있는데 뒤에서 기척이 났다. 돌아보니 바로 뒤에 호크빗이 있었다. 어쩐지 쭈뼛거리며 눈치를 보는 것 같아 헤이즐은 순간적으로 호크빗이 병에 걸렸거나 독이라도 먹은 게 아닌가 싶어 유심히 살펴보았다. 호크빗은 헤이즐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검게 그늘진 구덩이 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헤이즐, 우린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해 봤는데 이런 식으론 더 이상 못 가겠어. 호크빗은 입을 다물었다. 이제 보니 에이콘과 스피드웰도 따라와서 헤이즐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스피드웰이 말했다. 계속해 호크빗! 내가 말할까? 호크빗은 어줍잖게 잘난 척하며 말했다. 아니, 우린 이제 넌더리가 나. 헤이즐이 대답했다. 나도 그래. 어서 쉴 곳을 찾았으면 좋겠어. 그때 가서 푹 쉬자. 스피드웰이 말했다. 우린 지금 그만두고 싶어. 여기까지 온 것도 바보짓이었던 것 같아. 에이콘이 말했다. 가면 갈수록 나빠지기만 하잖아. 우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우리 가운데 누군가 영원히 달리기를 멈추기 전에 도착하긴 하는 거야? 헤이즐이 말했다. 이런 데 있다 보니 불안한 거야. 나도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언젠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지. 호크빗은 꿍꿍이가 있는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야 할지 너도 모르지? 도로가 뭔지도 몰랐잖아. 우리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헤이즐이 말했다. 이봐, 너희들이 원하는 걸 말해야 나도 내 생각을 말하지. 에이콘이 말했다. 우린 돌아가고 싶어. 파이버가 틀린 것 같아. 헤이즐이 대꾸했다. 여태까지 온 길이 얼만데 어떻게 다시 돌아간다는 거야.
설령 무사히 돌아간다 해도 아우슬라 대장한테 부상을 입힌 채로 죽음을 당할걸?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스피드웰이 말했다. 홀리 대장한테 상처를 입힌 건 우리가 아니야. 너희도 그 자리에 있었어. 블랙베리를 따라왔잖아. 그들이 기억 못할 것 같아? 게다가 파이버가 비퀵을 데리고 다가오는 바람에 헤이즐은 말을 멈추었다. 파이버가 말했다. 헤이즐, 잠깐 나랑 같이 위로 올라갈래? 중요한 일이야. 비퀵이 가발 같은 털에 가려진 눈으로 나머지 토끼들을 노려보며 말했다. 네가 갔다 올 동안 나 이 친구들한테 할 얘기가 좀 있어. 호크빗, 세수 좀 하지 그래. 꼭 덫에 남아있는 쥐꼬리 꼬락선인데? 그리고 너, 스피드웰. 헤이즐은 그 다음 말을 듣지 않고 파이버를 따라갔다. 토탄 덩어리와 울퉁불퉁한 토탄층을 기어오르자 선반 모양으로 튀어나와 있는 곳이 나왔다. 자갈 흙에 풀이 듬성듬성 나 있었다. 파이버는 위로 나가는 길을 발견하자마자 아까 헤이즐이 올려다보고 있던 둔덕으로 올라갔다. 둔덕은 바람에 흔들리는 히스보다 1미터 높게 솟아있고 앞이 훤히 트인 꼭대기에는 풀이 나 있었다. 파이버와 헤이즐은 둔덕 위로 올라가 웅크리고 앉았다. 오른쪽에는 옅은 구름에 쌓인 노르스름한 달이 멀리 소나무 숲 위에 걸려 있었다. 두 토끼는 쓸쓸한 황야가 펼쳐진 남쪽을 바라보았다. 헤이즐은 파이버가 말을 꺼내기를 기다렸지만 파이버는 잠자코 있었다. 마침내 헤이즐이 물었다.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파이버한테서 아무 대답이 없자 헤이즐은 말문이 막혔다. 밑에서 비극의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에이컨! 그 개같이 축 처진 귀하며 추레한 얼굴이면 너 같은 놈한텐 산책이 더 아깝겠다. 내가 시간만 있다면 달은 구름을 빠져나와 히스 덤불숲을 훤히 비추고 있었지만 헤이즐도 파이버도 둔덕마루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파이버는 공유지 너머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6km 앞 남쪽 지평선을 등지고 높이 230m쯤 되는 구름지대가 펼쳐져 있었다. 그 꼭대기에 코팅턴 숲의 너도밤나무들이 히스 덤불숲에 부는 바람보다 더 세찬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갑자기 파이버가 입을 열었다. 저기야! 저기가 우리가 살 곳이야. 인간이 오지 않는 높은 언덕들. 바람이 소리를 실어다 주고 땅은 헛간의 집처럼 말라 있어. 저기서 살아야 해. 저기로 가야 돼. 헤이즐은 아득히 멀리 보이는 구름지대를 바라보았다. 저기까지 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히스 덤불숲을 빠져나가 어딘가 조용한 들판이나 여태껏 살아왔던 잡목잎 둔덕 같은 데로 가는 것이 고작이다. 파이버가 다른 토끼 앞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말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골치 아픈 마당에 말이다.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것이다. 아직 핍킨한테 말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헤이즐이 말했다. 파이버, 저렇게 멀리까진 못 갈 것 같아. 지금도 모두 겁먹고 지쳐있잖아. 당장 필요한 건 빨리 안전한 곳을 찾는 일이야. 그리고 난 불가능한 일을 해서 실패하기보다는 가능한 일을 잘 해내고 싶어. 파이버는 헤이즐의 말을 듣지 않고 골똘히 생각에 빠져있는 듯했다.
이윽고 파이버는 혼잣말을 하듯 말했다. 저 언덕들과 우리 사이에는 짙은 안개가 가로막고 있어. 앞이 보이진 않겠지만 저 안개를 헤치고 나가야 돼. 어쨌든 안개 속으로 들어가야 해. 헤이즐이 물었다. 안개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파이버가 속삭이듯이 말했다. 뭔가 알 수 없는 시련이 우릴 기다리고 있어. 엘릴은 아니야. 그건 뭐랄까. 안개 같은 거야. 우릴 속여 길을 잃게 하는 안개 말이야. 주위에 안개 같은 건 없었다. 5월 밤은 맑고 상쾌했다. 헤이즐이 잠자코 있자 잠시 뒤 파이버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느릿느릿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가야 해. 저 언덕지대에 닿을 때까지. 목소리가 가라앉으면서 꿈꾸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저 언덕지대에 닿을 때까지. 지나온 길로 되돌아가는 토끼는 재난을 만날 거야. 그 길은 안전하지 않아. 그 길은 안 돼. 파이버는 부들부들 떨면서 한두 번 뒷발질을 하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밑에서는 비극의 이야기가 다 끝나가고 있는 듯했다. 그럼 되냐? 이 두더지 같은 놈들, 똥칠할 놈들, 양 피나 빨아먹는 이 같은 놈들아,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버려! 안 그러냐? 거기서부터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헤이즐은 한 번 더 흐릿한 언덕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파이버가 꼼지락거리며 뭐라고 중얼거렸다. 헤이즐은 앞발로 파이버를 살짝 누르고 파이버의 어깨에 코를 비볐다. 파이버는 움찔하며 말했다. 헤이즐,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나. 내가 너한테 얘기하고 싶었던 건... 헤이즐이 말을 잘랐다. 신경 쓰지 마. 내려가자.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야. 앞으로도 아까처럼 이상한 기분이 들면 나한테만 털어놔. 내가 보살펴 줄게.